2015년 9월 달에 오바마하고 중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시애틀에 도착한 시진핑 국가주석을 환영하기 위해서 화교들이 만찬을 열어줬습니다. 이 만찬의 석상에서 시진핑 주석이 환영 연설을 하면서 세 개의 고전책을 인용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경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못 보셨겠지만 이게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를. 외신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그러냐? 시진핑 국가주석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후진타오 그 기간까지만 해도 정권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맞서거나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 주석이 취임하고 난 3년째 되는 2015년에 시 주석이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요 세 대목의 고전을 인용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아주 심한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삼인성호라고 하는 한비자에 나오는 유명한 우화를 소개를 합니다. 시 주석이. 처음에는 시 주석이 시애틀에 왔으니까 유명한 그 영화 있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영화를 얘기를 하면서 부드럽게 말을 이끌어 가다가 중미 관계에 있어서 미국에 대해서 삼인성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첫 번째 경고를 날립니다. 무슨 뜻이냐?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 간의 외교라는 것은 당사자가 직접 보는 앞에서 서로 만나서 신뢰를 바탕으로 직접 당사자하고 풀 게 있으면 풀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되는 것이고, 그죠? 섭섭함이 있으면 섭섭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자꾸 딴 데 가가지고 중국은 어떻고 저떻고 중국에 대해 섭섭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아래쪽 국수대나 호전필망이다 라고 하는 7글자를 또 인용을 합니다. 사마병법이라고 하는 병법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나라가 제 아무리 커도 전쟁을 좋아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이제 발칵 뒤집혔습니다. 외신들이. 미국에 대해서 대놓고 전쟁 좋아하면 네가 암만 힘이 세고 나라가 커도 망할 수밖에 없어 임마. 필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대비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국은 그러면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또 메시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는 이미 중국이 G2로 성장해 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때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속담을 인용을 합니다. 이 8글자는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속담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속담이고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도 저거 굉장히 인용하는 사람 많습니다. 생각보다. 최근에도 또 검색을 해보니까 또 나왔더라고요. 좀 이따 그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사마천이 이장군 열전이라고 하는 사마천이 가장 존경하는 무장, 장군입니다. 장군에 대한 일대기를 이장군 열전에다가 쓰고 제일 마지막에 이장군 열전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속담 한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담이 사기밖에는 남아있기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록으로 남은 건 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오리지널 그 지적 소유권은 사마천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리 불언이나 하자 성해라. 복숭아 나무하고 오얏나무는 말이 없지만, 여기 복숭아 도자고 오얏은 일자죠, 그죠? 복숭아 나무하고 오얏나무는 말이 없지만 아래로 절로 길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번역하면 굉장히 쉽다 그러세요,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보고는 도리불언이나 하자성이 아무리 봐도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은, 옮겨주면은, 저렇게 쉬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한자는 생각보다 그렇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시면, 중국과 관계되어 있는 책을 많이 읽으시면, 한자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진다.
복숭아 나무하고 오얏 나무는 말이 없지만 아래로, 그죠? 저절로, 스스로 저절로 잣자 아닙니까? 길은 이 해자입니다. 큰 길이란 뜻입니다. 저절로 길이 난다라는 거죠. 복숭아 나무하고 오얏 나무는 말이 없는데 왜 그 밑으로 길이 나냐? 봄에는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그죠? 가을에는 맛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온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이 난다는 거죠. 이거 원래 이장군 열전의 인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느 분야에 있어서 묵묵히 말없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놓거나 많은 성취를 일구어 놓으면은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준다라는 겁니다. 그걸 저절로 길이 난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복숭아 나무하고 오얏 나무를 비유해가지고 중국은 전 세계 다른 나라들한테 저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전쟁이 아닌, 갈등과 싸움이 아닌 상호 호혜가, 상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절로 길이 나게 만들겠다. 사마천 사기가 또 한 번 인용이 된 사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드 문제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도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꽤 오래 갑니다. 왜 꽤 오래 가느냐는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사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중국 외교부장인 왕이 부장, 지금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외무부 장관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이변이 없는 한은 시 주석이 이제 내년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이제 5년 1기 임기입니다. 그러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5년 더 합니다. 현재로 봐가지고는 뭐 시 주석 체제 끝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체제가 한편으로는 경색된 부분도 있고 문제점도 많긴 합니다만은 중국 공산당 체제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최고 지도자가 들어서게 되면은 10년 임기 내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장관들이 거의 대부분 다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의 정책을 10년 동안 계속해서 추진해서 밀고 가다 보면은 뭔가 성과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하고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기자가 왕이 외교부장에게 한국 정부가 사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중국 입장은 뭐요? 라고 물어보니까 직설법으로 대답하지 않고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한 장면을 인용을 합니다. 항장 무검은 의제 폐공이다. 항장은 사람 이름입니다. 항장이 칼춤을 추는 것은, 그죠? 무자는 춤출 무자입니다. 무용할 때 무자입니다. 항장이 칼춤을 추는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냐? 폐공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폐공은 유방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폐공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마천 사기 보면 항우봉기하고 진슈양봉기, 그 다음에 기타 몇몇 군데, 고조봉기 이런 데 보면은 항우하고 유방의 운명을 바꿔놓는 유명한 술자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 술자리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홍문연이라고 부릅니다. 홍문연. 홍문은 지명입니다. 홍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연회, 술자리입니다. 이 홍문연은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초안쟁패 천하대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상연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영화인데. 그게 홍문연을 소재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왜 이 홍문연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1시간 반짜리, 2시간짜리 영화가 될 만큼 중요한 술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상 역사를 바꾸는 10대 술자리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술자리입니다. 술자리는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한 개인의 운명도 바꿉니다. 그죠? 제 주변에 있는 분 가운데 보면은 술자리에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도 많고요. 운명이 바뀌었죠. 그죠?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사건 가운데 하나도 술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죠? 중국 역사상 이런 술자리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술자리가 홍문연이라는 곳입니다. 홍문연이라는 술자리입니다. 항우가 유방을 초청해서
범정이라고 하는 책사의 암시를 받아가지고 유방을 죽이려고 했던 술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유방을 죽이지는 못했죠. 그래서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항우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유방을 죽였더라면은 초한쟁패 중국 역사의 주인공은 바뀌었을 겁니다. 항우로. 근데 젊은 항우가 죽이질 못합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범정이라는 책사가 야, 안 되겠다. 저 항우는 항장한테 네가 아무래도 나서줘야 되겠다. 그래서 축하하는 자리라고 핑계를 대고 칼춤을 추는 척하면서 찔러 죽여라 이거야. 그런데 유방의 책사 가운데 유명한 인물이 장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이 장량이 같이 수행을 했었는데 항우의 삼촌인 항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항백이라는 사람하고 장량하고 잘 아는 사이예요. 특히 항백은 장량한테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조카인 항우가 또는 범정이 유방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유방만 죽이겠어요? 만약에 유방이 죽고 나면 나머지 수행한 사람들 다 죽는 거죠. 뭐 살려두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장량을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유방을 살려놔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도 나서가지고 야, 칼춤을 혼자 추면 재미없지. 그러면서 찌르려면 막아주고 찌르려면 막아주는 거야. 장량이 보니까 이게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사를 빠져나옵니다. 그 막사 바깥에서 누가 있었냐면 번케라고 하는 유명한 장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허겁지겁 장량이 나오니까 번케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안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한 겁니다. 장량이. 항장무검인데 의제폐공이다. 항장이 지금 칼춤을 춘다고 축하한답시고 칼춤을 추는데 아무래도 우리 폐공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의도가. 그래서 번케가 갑옷으로 호위병들을 쓰러뜨리고 안에 들어가서 항우하고 대놓고 따져가지고 서로 간에 술 주고 뭐 술잔 나누고 하는 사이에 유방은 화장실 간다고 빠져나와가지고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가면은 홍문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남아 있고요. 그 당시 화장실 유적지가 발굴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 화장실 유적지만 남아 있어. 나머지는 전부 다 현대 조형물들인데 이게 유명한 홍문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요 8글자를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홍문현의 배경을 설명을 했어요. 그죠? 이게 앞뒤로 설명하자면 1시간쯤 걸려요. 이게 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저런 이야기를 듣고 저게 뭘 의미하는지 빨리빨리 받아서 이해를 해서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저게 로이터 통신 기자 읽기 망정이지 만약에 우리나라 기자하고 했으면 저거 알아듣느라고 아마 기사를 이상하게 썼거나 한참 뒤에 썼을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과의 이 기사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기자들이 분석한답시고 내놓은 기사를 봐도 엉터리야. 한참 뒤에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면 기자가 돼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드 문제하고 관계 지어가지고, 자, 항장은 누구죠? 예?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죠. 예. 우리나라죠. 미국의 사주를 받은 남한 정부가 그런 뜻이에요. 아, 왕위 부장의 뜻은. 자, 칼춤은요? 사드죠. 그럼 폐공은요? 중국이죠. 예. 여러분들이 기자 하시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남한 정부가 미국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사드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북한의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중국의 군사 동향을 탐지하기 위한 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직설법으로 하지 않고 저 8글자를 얘기했습니다. 어렵다. 그죠? 예. 어려워요. 예, 실제로. 그런데 중국 지도자들과의 대화나 그다음에 회담이나 그다음에 모임이나 그다음에 비즈니스나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나라입니다. 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공부하고 그 사람들이 즐겨 쓰는 고전이나 그다음에 패턴이 있단 말이죠. 공부하면 돼요. 연구하면 됩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적어도 중국 지도자들의 그런 패턴을 연구 안 해가지고 어디다가 써먹냐는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겁니다.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좀 이따가 제가 또 보여줄 장면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해서 사드 문제가 불거졌죠. 그죠? 그래서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중국이 저 등치가 큰 나라가 조그만 나라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아마 진짜 놀라셨을 거예요. 뭘 놀랐냐 그러면 자, 보복을 한다 하더라도 관광객들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렇게 안 올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100명이 오다가 그 다음날 90명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날 80명, 70명, 60명 이렇게 줄어들면 이해가 가죠. 근데 100명 오다가 그 다음날 아무도 안 와. 이게 중국이에요. 통제를 받는 중국의 모습이다는 얘기죠. 우리도 미처 그러리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그렇게까지 가리라고. 그리고 이 보복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리라고. 심지어 껌도 수입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대부분 다 기업인들이 제가 올 4월 달인가 북경 가서 기업인들하고 간담회 겸 특강을 할 때 저한테 물어보는 게 저 큰 나라가, 이 큰 나라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덩치 큰 놈이라고 안 때려요. 덩치 큰 놈이라고 안 때려요. 제가 볼 때는 살살 때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지금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아직까지도 풀 기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에 안 가고 일본으로 다 가고 있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 관광이 최고 특수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